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정책, 그 중에서 정말 위급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부터 내가 알지 못하면 절대 지원받을 수 없는 내용까지 65세 이상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 오늘 이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먼저 갑자기 아픈 경우입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곤란한데요. 최근에는 혼자 살거나 부부가 둘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아프다면, 그리고 나를 돌보고 있는 사람도 몸이 안 좋다면 이때는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긴급 돌봄 지원 사업 받고 싶지만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시면 질병, 부상 때문에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미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부산, 인천, 대구, 그야말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고 전국에 있는 시, 도에서도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 오늘 또 듣고 정확하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시행하는지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또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민망해서 전화하기 어려우시죠? 신문에도 났고 정부에서도 발표했고,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모른다. 이런 내용을 어디서 들었느냐 라고 했을 때 신문에서도 봤고 유튜브에서도 봤다 라고 하면 그런 거 없다라고 해버리면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알아봤더니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혜택이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일단 먼저 이런 내용이 있던데 언제쯤 시행되는지, 신청하려면 언제쯤 가능한지 이것을 공무원이 알아보고 거꾸로 나에게 전화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주민센터에서도 모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 이런 내용을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말 나태한 공무원, 무책임한 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전체를 욕먹인다는 겁니다. 어찌되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보시면요. 긴급 돌봄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느냐, 복잡한 내용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그러니까 나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분도 아플 수 있습니다. 입원하든지 사망하든지, 그래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 혼자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다른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나를 돌봐줄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정말 긴급 돌봄이 필요하겠죠. 이런 일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무나 다 이 서비스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는 최대 30일까지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나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신청해 놓고 대상자로 결정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기간, 공백 기간에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다, 돌봄이 필요하다, 이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긴급 돌봄 지원 사업 개요를 보시면 지원 대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득 요건은 지금까지는 소득에 따라서 아예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원 내용은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기본 돌봄, 그리고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한 달에 최대 72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24일까지 지원해드리고 하루에 최대 8시간 내에 희망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이용을 종료합니다.
자, 서비스 가격이 있는데요. 1시간 이용 시 24,000원, 3시간은 54,000원. 자, 그러니까 이것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단가에 준해서 시간당 가격이 설정된 겁니다. 자, 그렇지만요,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은 면제됩니다. 자, 그리고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께서 내가 기준 중위소득 얼마만큼 되는지 2024년 기준 살펴보시면 1인 가구는 소득 356만 6천원까지입니다. 2인 가구는 589만 3천원까지입니다. 자, 이 금액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구간에 따라 서비스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달라지고요. 본인 부담 구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청하실 때 이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득 기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건강보험료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68,822원 이하, 2인 가구는 162,847원 이하입니다. 직장가입자나 혼합가입자는 127,000원, 211만1,000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기준 중위소득 160%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 다 지원받을 수 있느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전국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부 긴급돌봄 지원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된다. 이번 긴급돌봄 서비스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시면 지금까지는 자녀가 돌봐주었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 돌봄 없이는 힘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자녀가 다쳤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소득 요건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자, 앞으로는 자녀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불편 없이 서비스를 받아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자, 또 한 예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긴급돌봄을 신청하시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기 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등급 판정 전 기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다. 나이가 들면 가장 서러운 것이 돈도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겁니다. 건강하지 못했을 때 정말 힘들 수 있는데요. 이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뭐 하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긴급 돌봄 서비스인데요.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조금이라도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제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겠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만약 긴급할 때 내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만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영상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65세 이상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에 대해서 이미 시청했던 분들도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직도 만 65세 이상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일정한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자, 대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노인이 100명이라면 그중에 70명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한 달에 최대 33만 4,810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 그러니까 홀로 살고 계시는 가구일 경우인데요.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소득 하위 70%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아야 받을 수 있는데요. 선정 기준액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까지 이 소득 기준에 맞추어져야 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러니까 주위에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잘 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동이 조금 힘들다, 요즘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1355번 일단 이 번호 눌러서 신청하셔서 찾아오게 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2024년 달라지는 것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그래서 지난해는 108만 원까지였던 것이 올해 11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니까 이 내용 때문에 혹시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올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집 하나 딸랑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현금은 없고 집 하나 딸랑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인 5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조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65세가 아니라 55세만 넘어도 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집값이 3억입니다. 55세 가입자인데요. 매달 43만 6,850원, 70세 가입자는 매달 88만 6,880원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세는 계속 많은 기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달 금액이 43만 원 정도, 그렇지만 70세 가입자는 받을 수 있는 날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매달 88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지급이다. 정액형으로 이용한다. 부부일 때는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2024년 3월 1일 기준이니까요. 이 내용 최신 정보니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1688-8114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 보시고 내가 상황에 맞는지 이 내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발전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도 있고요.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사회활동은 나는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나 60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에 맞는지는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이가 든다,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나도 노인이고 당신도 노인이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더 잘한다. 이런 활동,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경륜을 전수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이 사업은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식사 보조나 환경 정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겁니다. 취업 알선형, 이 내용은요.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이렇게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연계해서 알선해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단 일하고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노인 고용 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 기업에 취업한다 하면 이 회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구나, 예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 이 책자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1544-3388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 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별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원까지 치매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 곡률 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안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잇몸, 아랫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이런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안부도 확인하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여기에다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요. 안전한지 아닌지 잘 계신지 이런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출하실 때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식사관리나 청소관리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자는요, 반드시 내가 내 휴대폰에 다운받아 놓으시고 필요할 때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